당신은. 지금 보시면 나스닥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신고가네요. 일봉만 보십시오. 신고가입니다. 그죠? 다우존스도 신고가죠. S&P도 신고가죠. 반도체 주수 이래 올라갈 동안 삼성전자 올라간 거 있어요? 에?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아니고, 썩은 고철 파는 회사인가 봐.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죠? 이 참 심각하죠.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외인들이 이제 보기에는 거의 중국하고 똑같이 보고 있다, 이 말이죠. 바스켓으로 엮어가지고 중국 매도 나올 시점 되면 같이 매도해버리고, 우리나라 환율도 아직도 지금 1330, 오늘 35호이죠. 벌써 1200원대 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중국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중국 약하면 같이 매도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그나마도 봐요.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이 정도 반등 나왔어요. 강한 반등이죠. 그 이래 반등 나올 동안 우리나라 반등 나온 거 있어요? 오늘 정도에 겨우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중국장 올려줘서 마지못해서 우리나라 올려주는. 중국장은 보십시오, 이거. 얼마 올랐나? 2700에서부터 시작해서 2890 같으면 한 150포인트 올랐죠. 그러면 한 7% 정도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지수가 7% 올라갈 동안 우린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기껏 올라가 봐야 1%도 안 돼요. 이 뭐 나라 망하는 수준이죠. 거의 뭐 전 세계 증시에 이래 보면 하락률이 가장 가파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가파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좀 심각하죠. 여기 보시면 지금 1등 1등 하락률이 홍콩 증시고, 그나마도 2등째가 우리나라. 요 6개월 기준입니다. 3개월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하락률 한번 보세요. 심각하죠.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중국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그렇죠. 우리나라 약세 현상은 중국은 지금 경기 침체가 심각하죠. 부동산 문제를 안 살려주면 중국 이거 제한적인 반등밖에 안 나와요. 부양책 암만 부양책 하면 뭐합니까? 지급 준비율 0.5%에 나올 한 186조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정시 안정화 자금 한 2조 위안 정도. 그럼 한 372조. 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은행에서 뭐 부동산 업체들 조금 자금 지원 좀 해주라. 정부에서 그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돈 뛸까봐 겁이 나가지고 중국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데 마지못해 하는 신용만 할 뿐이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수출 비중이 분명히 미국이 지금은 훨씬 많습니다. 중국향은 이미 계속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어요. 중국하고 같이 보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인들 보는 눈에는 우리나라를 중국 식민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매도하면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매도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중국 위안화 약세 현상 띄면은 우리나라 원화는 자동적으로 중국 위안화가 약세 띄면은 우리나라 환율은 자동적으로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니까 원화 약세가 되면은
외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생기는데 주식 사주겠습니까? 안 사죠. 며칠간 그나마도 위안화가 약간 떴어요. 그러는 반에 원화가 조금 안정세를 취하니까 외인들 오늘쯤 되고 안 사주고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좀 찌꼬리만큼 사면서 지수는 꼴랑 1%, 중국장 5%, 6%, 7% 상승할 동안에 우리나라는 1, 2%, 2, 3%.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참 심각한 거죠. 머리깨나 아픕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차트가. 중국은 강하게 올라요. 물론 장기간에 하락은 했습니다만은 자꾸 중국하고 연동해서 외인들 보는 눈에는 우리나라 알기를 중국 식민지 정도로 한단 말이죠. 홍콩 항생지수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3일간. 우리는 반등이 좀 미약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간에.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면은 전부 모든 이평선이 전부 모이게 돼 있어요. 이걸 뚫고 일어서려면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어떤 문제다 이 말이죠. 미국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장은 이미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것은 금리 인하 시기가 3월 달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 기대감에 올라왔는 거죠, 이렇게. 그 기대감입니다, 단지.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3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어서 뭐 한때는 한 70%, 80%까지 늘어났다가 이제는 한 50% 수준.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요거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매도세는 계속 중국과 연동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북한에서는 지금 연방 미사일을 쏘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훨씬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그 외인들 매수 안 하는 거죠. 오늘 처음으로 매수해 주는 겁니다. 한 3천억 매수했네요.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지수가 매우 약했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프로그램 쪽에서 이렇게 매수가 강하게 돌아줘야 돼요. 약한 날은 여지없이 나가 자빠져 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 차익 할 거 없이 강한 매수세가 진행이 돼줄 때 그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장도 어느 정도 일정 보면 이 정도 올랐습니다. 계속 한 며칠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주가 상승하기에는 이격이 벌어져 있어서 조금 문제입니다. 과연 1월달이 지나고 2월달, 3월달도 계속 강세를 띠면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미국장. 조금 힘들다고 봐야죠. 이격이 좀 벌어져 있고 제법 올라와 있단 말이죠. 이것은 다른 거 아니라 금리 인하에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출 시장에서 계속 일본은 계속하죠. 한번 봐보세요. 신고가 아닙니까? 일본은 엔저로 인한 모든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일본은. 금리는 계속 이 아들이 뭐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엔저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광객까지도 일본에 가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 지금. 그 일본은 수출 시장에서 같은 물건을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100원, 100원씩 같이 팔았다면 야들 50원, 60원에 팔고 있는데 잘 될 수밖에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엔저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통 수출 시장에서는 수출 경합도 면에서는 상당히 일치되는 업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약세다. 그 최근에 지금
어제가 GDP 발표했는데도 미국은 4분기 3.3%도 많네요. 안 죽어요, 경기가. 미국은. 그는 PC 물가도 지금 그렇고.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은 과연 지금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하겠느냐? 거의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뭐 제 판단이 다 맞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미국장에도 계속 가는 종목들은 AI 업종들밖에 없습니다. 미국장도 이제 전기차 둔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테슬라는 박살났죠. 한 며칠 동안 계속 박살났습니다. 이틀 동안에 거의 뭐 10몇 프로 빠졌던데 이틀 동안에 지금 11%인가 이래 빠졌죠. 테슬라가. 10% 오늘도 이제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한 10% 정도 빠져가 있네요. 지금 테슬라 주봉입니다. 이거. 테슬라 일봉 보면 이래 돼 있어요. 거의 뭐 초토화 수준이에요. 이런 마당에서 이 정도 빠지면은 그 충격파는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 분야가 많이 반영이 됐다는 측면에서 오늘 미리 선배팅이 나오는데 이 주봉입니다. 주봉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심각하죠. 이렇게 이제 대형타를 한번 크게 맞고 나면은 아마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분야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분야가 반등이 다 각자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미리 선박는 됐다는 측면. 이미 지금 계속 지금 오늘 포스코 인터,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비엠,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에스다, LG 화학까지 LG 엔솔까지 다 반등 나오고 있어. 포스코 홀딩스까지. 미리 막 너무 박살이 났으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반전을 하느냐? 그거는 아니죠. 단순 기술적 반등밖에는 안 보입니다. 왜? 낙폭 가대하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로 한 해로 본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총선이 있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고 또 미국장은 대선을 앞두고 있고 선거 앞두고는 지수 크게 안 빠집니다. 절대 크게 안 빠져요. 우리는 4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에서 지금 주가 관리를 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하나 이 정도로 이익이 좀 벌어지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장은 한 2월달, 3월달 한 2달 정도, 2석 정도는 아마 조정이 나올 겁니다. 왜? 이익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눌러주고 아마 옆으로 기든 조금 아랫단으로 좀 밀렸다가 옆으로 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 관리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대선 앞두고는 미국장도 지수가 뭐 크게 빠지거나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대선이 있을 때는 미국장 계속 상승해 왔으니까요. 단지 하나 이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 한 11월 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한 6개월 전, 7개월 전까지는 조금 조정이 나와요. 통상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 보신다면 이번 달 지나고 나면 1월 달 지나고 2월 달부터는 조금 또 다시 옆으로 행보하면서 아랫단으로 저점 확인이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우리도 같이 연동해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남들 갈 때 못 갔는데 남들 조정받을 때 더 조정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고 단지 하나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연동해서 아무 이유 없이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빠진 거고요. 거기에다가 북한 리스크까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그래서 더 힘들어진 거고요. 그런 마당에 미국장도 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조정 나올 때 다 돼간단 말이에요. 미국장이. 그게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죠. 왜 올라가요? 국채가 밀리던 국채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었는데 금리 인하 시기가 또 늦춰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 우려감 때문에 국채가 또다시 상승하죠. 그런 마당에 10년물 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화폐 가치는 올라가고 여타 국가들 화폐 가치는 그냥 여지없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서 상당 기간 지금 국채가 조금 안정세를 취했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다가요. 국채입니다. 이게 10년물입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는 미국장 계속 상승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채가 이래 머리를 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국채가 계속 상승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이 중심자리까지 아무래도 중심자리 하면은 한 4.4? 이 정도만 돌파만 안 나오면 돼요. 그럼 문제는 없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아마 터치할 동안에는 아무래도 국내 정시는 조금 약하지 않겠느냐. 왜? 달러 인덱스 계속 강세를 띌 테니까. 달러와 가치가 강세를 띠면 뛸수록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약세를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달러 인덱스는 계속 상승을 하죠. 한동안 지금 그래도 달러화 가치가 조금 떨어져야 여타 국가들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취하는데 달러 가치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강세를 띠게 되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약세를 띌 수밖에 없고 달러 인덱스를 차트를 띄우려고 하니까 잘 안 뜨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화폐 가치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타로 전부 중국 흔들리면 중국의 영향을 받고 미국 흔들리면 미국의 영향을 받고 이래저래 안 좋은 것만 우리가 피해만 보는 국가가 아니냐. 상당히 좀 계속 괴롭습니다.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고 애만 먹는지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일봉입니다. 그죠? 일봉 보시면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었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는 여지없이 이 떨어질 동안에 우리나라는 한번 보세요. 똑같이 역배를 역행해서 움직였다는 게 딱 나타납니다. 요거죠.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보실 때 첫째도 둘째도 뭘 보시라고요? 환율을 보셔야죠. 환율을. 환율의 움직임과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와는 동행하고요. 이렇게 떨어질 동안 지수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여기에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보십시오. 여기가 며칠 날인가? 12월 28일이죠. 12월 28일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환율이. 그 여기가 아마 1월 2일입니다. 이때부터 쭉 우리나라 지수 빠져버리잖아요. 야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와 가치가 강하면 우리나라는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든지 아니면 이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환율 보시면 돼요. 환율하고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그렇느냐?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기관들은 지수를 견인할 만큼의 자금 여력이 없어요. 국내 기관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잖아요.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존재들인데. 국내 기관들은 뭐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제 뭐 돈벌이를 못 하다 보니까 국내 기관들이 맨날 신규 상장주들 300%씩 이렇게 떼어놔 놓고, 어? 신규 상장주들 상장시켜놓고, 신규 상장주들 떼어놔 놓고, 그거 팔아먹고 구전 챙기는 일, 그것만 하더만요. 국내 기관들은. 밥 먹고 하는 일, 그거 빼놔놓고 뭐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아니에요. 요 저점 찍을 때가 12월 29일입니다. 그죠? 우리 고점 찍을 때가 언제입니까? 1월 2일이죠. 보십시오. 환율이 원화 가치가 이렇게 약세 뛸 때는 올라가는 게 약세 현상입니다. 떨어지는 게 강세 현상이고요. 그럼 이때부터 보십시오. 지수가 빠지기 시작했지.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움직이려면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율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국내 정신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자금 여력이 없고 또 누가 뭐 맨날 첫날 뭐 옛날에 뭐 자금 몇 개 나올 또뭐 전신머신 돈 떨어먹는 일 빼놔놓고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더만요. 그러니 국내 기관들한테 누가 개인 투자가들 돈을 맡깁니까? 아무도 안 맡기죠. 최소한도 일단은 1330원이라도 깨고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정권을 찾으려면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환율을 보신다면 1330원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보신다면 이 얼마죠 이게 1320원대 깨는 때는 흐름까지는 나와줘야 1317원이 중심가예요. 이게라도 깨고 내려가야 그나마도 우리나라 정시가 안정세라도 취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리 올라오는 거 하루 이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요 이거. 계속 지겹도록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찔찔찔 흘러내리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한마디로. 뭐 설령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중심 자리가 놓여져 있는 자리 2550? 이 자리 돌파 없으면은 헛방입니다. 헛방. 2552. 중심이라도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크게 기대할 게 없는 장이다 이 말이죠. 2552자리다. 여기가 중심인데 이기라도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죠.